새해 첫 주말을 맞이한 모녀의 파티는 밤늦도록 계속됐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돌아와 그 문을 열기 전까진 5일 1시 11분경에 머리 두부 출혈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엄마랑 딸이 노래방에 갔다가 집에 와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이 집의 가장 장씨였습니다. 그 욕실 거기서 끄집어내서 들어가는 입구 현관 앞쪽에서 환자는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딸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그 부인분이라는 분은 울면서 옆에 계셨고 막 손으로 때리면서 당신 없으면 못 산다. 왜 나를 두고 가냐. 남편 장 씨의 죽음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 사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아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석증이 있어갖고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 이석증이라는 머리 흔들린다. 아내는 남편 장 씨가 평소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이석증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순 변사면 강력이 나간 게 아니라 형사팀에서 가요. 형사팀에서 보니까 이게 약간 이상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출동한 거지. 넘어졌다고 보기엔 장 씨의 상처가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손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처 부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졌으면 한 군데만 손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군데. 게다가 소량의 출혈은 좀 있었지만 피가 있지 않고 물기가 많이 있었던 것만 기억납니다. 안면부에는 그 깨끗이 닦인 것처럼 그 피가 흐르지는 않고 있었고 주변이 깨끗했었습니다. 상처로 볼 땐 많은 피가 흘렀을 것 같은데 사고 현장은 이상할 만큼 깨끗했습니다. 비밀은 과학수사대가 도착한 뒤 드러났습니다. 과학수사대가 가고 루미를 하든지 불 꺼놓고 혈액 반응을 보니까 바닥에 우리가 거기서 사고사로 넘어졌으면 거실 바닥 끝쪽에나 혈흔이 막 튀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루미놀 시약을 뿌리자 욕실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숨진 장 씨의 목엔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장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람은 놀랍게도 그의 아내 이 씨였습니다. 가족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이렇게 진술해요.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장 씨가 사망 전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0일분을 처방받았어요. 30일분. 나 저녁에 음식으로 우족탕을 먹었어. 우족탕. 근데 우족탕에다가 탔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데 범행 5일 전 아내 이 씨는 병원에서 한 달치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 약이 장 씨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으로 밝혀지자 억울함을 주장하던 이 씨가 돌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여자는 그 부분은 진술을 거부해버려요. 수면제도 자기가 구입한 것을 인정하는데 탁된 거 이런 거 다 진술을 거부. 가보면 진술 안 해요. 우리는 경찰을 보는데 그 여자분은 우발적인 주장이에요. 우발적이었다는 이 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남편 장 씨가 잠든 사이 그를 살해한 거라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집 앞을 비추던 CCTV에서 경찰은 뜻밖의 장면을 확인합니다. 아주 멀리서 작업하는데 CCTV가 하지가 않아가지고 한 7시 45분에 딸이 먼저 나가요. 나갔다가 9시 좀 넘어서 그 남자가 생각합니다. 사건이 신고되기 약 3시간 전인 밤 9시 50분경 그 집으로 들어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잔뜩 담긴 김장용 비닐봉지를 들고 나와 차에 싣고 곧장 그곳을 떠났습니다. 확인 결과 남자가 들고 나온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건 그 현장에 피 묻은 옷이랄지 놓고 입을 내렸어. 오늘다 버려가지고 쓰레기차가 수거해가지고 매립되고 있어요. 살인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아내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증거인멸을 도와줬다는 그는 이 씨의 내연남이었습니다. 괜히 죽었다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불렀던 어이거든요. 내연남은 제가 알기로 한 3, 4분 정도 있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내수 사게 되면. 그날 저녁 이 씨는 우족탕을 끓여 남편의 저녁상을 차려주고 8시 10분경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지 어느 게 있었죠. 언니도 같이 있었죠. 이제 나랑. 그러다가 전 집에 들렸다 온다고. 너희들 그러고 있어라 해 그러더라고요. 친구 가게에 잠시 다녀온다며 딸만 두고 노래방을 나갔다는 이 씨. 그때 집으로 돌아가 잠든 남편을 살해했던 겁니다. 집안에 남은 범행 흔적을 말끔히 정리하고 내연남을 불러 증거를 인멸한 그녀는 다시 딸이 기다리고 있던 노래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사가 없죠. 어떻게 상상을 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남편을 살해한 뒤 약 3시간가량 딸과 함께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알리바이를 만든 이 씨.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잔인했을까요? 한때 이들 부부에게도 아름다운 시절은 있었다고 합니다. 선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래서 호프집 하는 데를 우리가 그리 가가지고 우리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맺어지게 됐는가 봐요. 호프집 사장님과 단골 손님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두 사람. 옛날에는 그래도 좀 살림을 열심히 하고 어영부영하고 다니고 이러지는 않고 음식도 좀 잘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신랑이 이제 단부 차고 5시나 들어오면 시장마다 뭐 해다 준다고 시장 왔다 갔다 하고 예. 하지만 가족들은 신혼 초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위태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신혼 초에 전화를 몇 번 했었어요. 형이 어떤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다고 막 많이 의심을 해줘.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저 단부차에 보면은 옛날에는 직한에 가서 거기다 태워고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맞춰주려 노력했다는 장 씨. 그런 그가 얼마 전엔 가까운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2월 말일날 또 친구하고 또 선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은연중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자네 말이 맞았네. 이혼을 해야겠다.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씨가 하우스를 했어요. 예를 들면 도박판 그 하우스요. 그녀가 꽤 오랫동안 집에서 도박판을 벌여왔단 겁니다. 그걸로 생활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는 이야기했거든요. 장소 제목 이렇게 고리 뜯어서 생활비 한다고 형이 뭐 일도 못하고 맨 요즘 놀고 있어갖고 그걸로 생활비 한다고 막. 돈 갖다 주셨을 거 아니에요 집에? 주죠. 당연히 줬겠죠. 안 줄 수가 없죠. 돈을 벌면. 그 몇 년 지나서도 이제 계속 하길래 애도 학교 다니는데 그만하시라. 근데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게 두 사람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하우스 할 때 형님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이 씨의 내연남도 그 도박판에서 만난 남자였습니다. 내연남이 얼굴 한 번씩 봤어. 퇴직하면 한 번씩 알고. 남자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 거를 다 알고 목격도 했고 그런 것 같아요. 설마 했지만 최근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다 그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장 씨. 이 일로 화가 난 그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걸까? 총상 부부가 살면서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가정폭력이 심했다면 112 신고내도 없고. 친구들은 장 씨가 이미 아내에 대한 모든 마음을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보면 지금 마누라한테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예요. 여자 쪽으로 출락하고 그래갖고 헤어지자고 몇 번을 했는데 여자가 절대 안 헤어진다 그런 거예요. 오히려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며 버틴 건 아내 이 씨. 내연남까지 있는 상황에 그녀는 왜 이혼을 하지 않으려 했을까요? 저기 이제 건물 사는 데서 돈이 한 600만 원 나오고 또 이 신랑이 한 달이만 600 벌었고 한 달이만 1,300만 원 갖고 산다고 막 친구들 불안한 사람도 있었기다.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그녀의 것이 되었을 많은 재산들. 결국 그 돈이 이번에도 비극을 초래한 건 아닐까. 아니 그래도 이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안 한다고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을 살해한 진짜 이유에 대해 이 씨는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 미끄러져서 죽은 것 같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건 아니에요. 하다가 이제 혈흔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신이 수면제까지 사용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진술을 안 해버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자체는 이 범행을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재산을 갖다가 내가 우선 수치자, 즉 상속자가 돼 있기 때문에 받아가는 방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형이 사망하고 나서야 형제들은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형이 결혼하기 전에 동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하고 요번에서 알았어요. 사건 나고서 나이 많은 6살 많은 거 결혼한지도 몰랐고 얘도 있다는 소리도 경찰에서 들었거든요. 결혼을 약속한 뒤에야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품어주고 비밀로 덮어주려 한 남편의 마음을 그녀는 몰랐을까요? 계획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솔직하게. 거짓 진술로 고인을 모욕하고 어떻게든 죄를 덜어보려는 그 속셈도 이미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 거짓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차례입니다.